자, 37번 문제는 수능에서 자주 다루는 문제예요. 뭔가 하면은 그 수렵 채집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 들어가는 거를 왜 어떻게 보면 희대의 사기극이다. 왜냐하면 농경 사회로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인류에게 불리한 사회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쪽으로 가게 됐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반박 이야기들이 최근에 많이 언급도 되고 해가지고 그것도 그럴 것이 이게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보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물론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이제 그래서 요거에 관련돼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네 아저씨의 어떤 편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수능 문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곧이곧대로 해석하면 재미 하나도 없잖아, 그죠? 이 이야기가 나오는 어떤 저변에 깔린 배경적인 이야기와 또 이런 문장들이 있으면 이 문장에 대한 또 다른 새롭게 볼 수 있는 안목 이런 걸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장을 읽을 때 좀 더 통찰력도 생기고 되게 재밌게 그리고 내한테 필요하게끔 공부할 맛이 나도록 하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고대의 농부와 수렵 채집인들이 똑같이 힘든 시기가 되면 굶었죠. 그죠? 어떤 날은 굶고 하다 보니까 몸도 수척해지고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까지는 쉬웠는데 답을 보통 이제 BAC로 많이 찍었어요. 답은 CBA인데요. BAC로 찍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이렇게 앞을 이렇게 보시면은 고대의 그 농경민이나 수렵 채집인이나 시즌이 좋지 않고 음식이 모자라면 똑같이 고생했다, 굶었다 얘기고 this is firstly because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원인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B를 먼저 찍을 수 있는데 읽어보면 그 원인이 농경사회의 사람들이나 수렵 채집인들이나 똑같이 굶었다는데 B번의 이야기는 농경사회들 말고 그 수렵 채집인들 같은 경우는 잘 살았다라고 하죠, 그죠? 잘 살았다는데 이것만 봐도 답이 다른 데인데 요거 대충 읽고 뭐를 보느냐 하면 natural limit이라는 요 표현을 보면서 여기 또 이게 한계가 돼 있네 먼 사람 같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충 이야기가 되니 B를 많이 찍었더라고요. 보니까 그 베스트 오답에 그 문제에 보면 근데 그게 아니죠. 조금만 읽어보면 잘 살았다. 그리고 그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secondly because 보면 파머들은 스태플 푸드에 대한 크롭스니까 이런 주식에 대한 곡물에만 한두 종에 이렇게 의존하다 보니까 굉장히 환경이 척박하게 되면 굶어 죽잖아요. 그죠? 그 상황에서 수렵인들 같은 경우는 한두 종에 의존하지 않죠. 그죠? 수십 종의 다른 어떤 푸드 소스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변하게 되면 거기에 to align with 맞추어서 자기의 식단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하고 B번을 찍으면 안 되겠죠. 주어진 문장이 둘 다가 고통스러웠는데 그럼 10번 보면 이제 시간이 더 길게 되면 파밍 소사이티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불리해져서 그러니까 CBL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혹독하게 고통을 당하는 거고 특히 여기 보면은 존재 자체가 위협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 봐봐요. 한 번이라도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 수렵 채집인에서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이렇게 간다 하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반박이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가 되게 어렵고요. 한 번이라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친구들은 C번 같은 경우가 좀 그래도 읽혀집니다. 근데 그런 개념 자체가 없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파밍 소사이티가 훨씬 더 존재 위협까지 느껴질 정도로 수렵 채집인보다 불리한 이야기를 읽게 됐을 때 늘 말씀드렸듯이 나한테 그런 개념이 없으면 잘 안 읽히게 되죠. 그죠? 그래서 C번을 못 찍은 게 아닌가. 이만큼 많이 틀렸다는 말은 분명히 고등학교 3학년인데 영어는 좀 하시는데 그런 개념을 모르시면 좀 이거 문장 맞추기가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근데 저는 그 여기에 대한 또 반대급부까지 얘기를 할 텐데 그냥 가볍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더 재밌게 이런 문장들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나 싶어서 그런 거고요. 자, 계속 일단 읽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포리징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량은 훨씬 좀 적고 또 낮은 에너지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점이 뭔가 하면 이거죠. 그 리스크가 적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농경사회보다 생산량은 적을 줄 몰라도 덜 위험하다. 덜 위험한 원인이 뭐냐 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요건 앞전에 얘기했으니까 요건 요렇게 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그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고 이코시스템과 이코시스템이 같으니까 B 다음에 A로 가는 경우는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찍어 쓸 수 있었는데 C를 갖다가 앞에 두느냐 뒤에 두느냐의 차이였죠. 그죠? 근데 앞에 둬야 되겠죠. 그죠? 보니까 그리고 이코시스템에 있어서 whether 1year니까 한 1년의 날씨가 어떤 특정 작물 종에 unsuitable 별로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드로트니까 가뭄이 만약 일어났다고 합시다. 가뭄이 일어나면 벼농사는 별로 안 좋죠. 그런데 가뭄으로 인하면 반드시 가뭄에 특화된 어떤 작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벼농사가 안 되는 그 해지만은 밀농사가 잘 되는 이 가령 예를 들어 그런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특정한 작물에 별로 좋지 않은 계절은 반드시 다른 작물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된단 말이에요. 파밍 소사이티가 되었을 때 sustained drought 예를 들어 계속한 어떤 가뭄으로 인한 결과로 추수를 완전 망치게 되면 재앙이 일어나죠. 그죠? 수렵 채집인에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로 가는 어떤 순서에서 야 이거 근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게 그 인류가 보면 농경사회라고 얘기했지만 농경사회로 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해프닝이 벌어졌는데 왜 이렇게 농경사회를 우리가 선택했을까? 근데 그 중에서는 이제 하는 말이 우리가 탄수화물 중독이 돼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얘기 가지고 제가 빵 터졌거든요. 나름대로 그런 어떤 추측을 하는 것이 나 똑똑하다 이런 얘기도 되겠지만은 우리 한번 좀 더 크게 한번 생각해 봐요. 뭔 말인가 하면 지금으로부터 한 2만 년 후라고 생각합시다. 2만 년 후에 우리 인류가 존속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인류가 2만 년 후에 살아남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그 인류가 2만 년 후에 그 인류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영국의 그 산업혁명이 최초로 시작된 그 지역을 발굴 작업을 하는데 어떤 증거가 나오는가 하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갈 이유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그때 그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20시간 동안 햇볕도 못 보고 젊은 나이에 다 죽어붙다. 특히 영양실조와 볕을 보지 못한 그런 그 몸의 어떤 스트레스 증후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미라에서 발견할 수 있을 거고 특히 어린이 노동 같은 경우는 인간이 이게 그 농경시대에 있어서 생체 리듬에 맞게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공장의 기계로 인해서 그저 처벌받는 이거 우리 어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인간의 어떤 본성을 버리고 기계의 시계를 따르는 어떤 잔인한 권력의 시간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 자본주의 초기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고생하면 많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봤을 때 근데 신기하게도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갔다. 이거는 20시간 일하면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괴롭히는 어떤 변태적 성향이 2만 년 전 우리 조상들한테는 있었지 않느냐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해 본다라고 하면 빵 터지지 않나요? 결국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보면 그 네트워크를 이루잖아요. 이루고 그 네트워크를 이뤘는데 생산성이 높아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리고 그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그 생산성의 이해관계가 생기게 되면요. 뒤로 못 갑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지금 동네 아저씨의 편견을 갖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능 문장에 나오는 근거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수렵 채집인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 들어갔을 때 굶어 죽는 사람이 수렵 사회에서는 100명이 있으면 100명에서 굶어 죽는 사람은 10명이고 90명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리스크가 적죠. 근데 이제 농경 사회 되면 90명이 죽고 10명이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생산성이 높죠. 높으면 이 생산성에서 이해관계가 얽히게 돼서 그 생산 이익을 받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기득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죠? 가진 자가 생기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사회는 그 가진 자의 권위로 움직이게 되죠.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 이렇게 산업사회에 가더라도 영국에서 하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그 영국 왕실에서 그저 전하 공장의 노동 조건에 대한 헌법을 바꿔야 됩니다. 왜 바꿔야 되느냐?
아이고, 이래 다 죽어보면 그 세금 낼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꿨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농경사회로 진입했을 때 또는 산업사회에서 진입했을 때 그 생산성에 있어서 엄청나게 이익을 받는 집단이 반드시 있고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사람이야 뭐 굶어 죽든 어떤 고통을 받든 상관이 없어지는 사회가 이 인간들이 행해왔던 사회가 아닌가. 그러니까 2만 년 후에 우리 그 후손들이 그 산업사회로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서 이 그저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 기계에 맞는 그런 시대를 인간이 왜 선택했느냐. 참 말도 안 된다. 탄수화물 중독이 아니겠느냐라고 예를 들어 얘기하는 그죠? 그러니까 농경사회로 들어갔을 때의 그 미스테리하다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그만큼 생산력에 있어서 생산성이 높아지면 그리고 그 생산성이 높아지는 데 있어서 그 혜택을 받는 강한 어떤 무리가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진행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 내가 말씀드린 게 곧 있으면 이제 이런 착취당하는 시대가 향수로 느끼면서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 왜냐하면 착취당하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일을 했지 않느냐. 근데 더 이상 우리는 일이 없다. 일은 다 기계가 하고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렸다라는 시대가 오게 되면 또 한 번 우리 인류는 진통을 겪게 될 수도 있죠. 이걸 방지하려면 사실은 어떤 그 부의 쉐어링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방편이 있죠. 그런데 한 번도 우리 인류가 이런 걸 이게리테리안 소사이티 그러니까 이런 평등 사회를 이루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향후 세계가 어떻게 되는가는 이제 패턴별로 보면 재앙이 펼쳐질 수도 있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보니까 또 동네 아저씨가 얘기할 만한 하진 않죠, 그죠? 아무튼 제가 약간의 좀 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범위를 좀 넓혀서 한번 설명해 봤어요, 그죠? 여기는 수렵 채집인에서 이제 농경사회로 갔을 때에 농경사회가 전혀 이제 유리하지 않는 조건인 이야기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제가 제목으로 그 농경사회로 갈 이유가 없었는데 인류는 농경사회로 들어갔고 유발 하라리 같은 경우는 이건 희대의 사기극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꼭 그렇지도 않죠, 그죠? 수능에서 이 얘기가 나오죠, 그죠? 예, 생산성이 높아 이게 마치레스라는 말은 그 훨씬 낮았다는 말이면 그러면 이게 농경사회란 말은 훨씬 높았다는 얘기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떨 때든 폭망하고 그죠? 어떨 때는 이제 대박이고 그리고 폭망하더라도 대박인 사람들은 살아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사회는 이제 유지되는 거죠. 하여튼 인류가 참 보면 아이러니한 존재예요, 그죠? 대단한 친구들이죠. 예, 지구촌에 있는 이 인류라는 닌겐들이라는 분들이 보면 상당히 좀 독특한 분들이에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우리 수능을 또 다른 식으로 또 보는, 자, 그래서 37번은 조금 더 넓게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계속, 그 다음에는 39번 문제를 가지고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늘 37번 문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잘 읽힐 겁니다. 자, 여러분, 안녕.